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8분 응선을 넘어서 9분 응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바로 구술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실기 및 구술을 해가지고 실기와 구술을 거의 뭉뚱그려서 많이 봤었어요. 자,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실기 시험 다 보고 나와서 이제 뭐 샤워하고 내지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시 구술 시험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실기와 구술이 나누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선배로서 이 자격증을 딴 선배로서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영선수 출신이에요. 자, 그럼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자, 근데 제가 전문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실기는 당연히 퍼펙트하게 1등으로 딱 들어왔어요. 자, 근데 제가 구술에서 세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심사위원이 그 중에 한 개만 답변하고 두 개는 답변을 못해서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전문 스포츠 지도사 수영을. 그리고 다음 해에 가서 이제 정신줄을 바짝 차리고 제가 구술 준비를 많이 해가서 이제 합격을 한 저 실제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필기시험을 여러분들이 너무 막 열심히 막 준비를 하세요. 그런 나머지 필기시험 합격률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문제의 유형은 어려워지는 반면에. 그래서 실기나 또는 구술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의외로. 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 뭐 3만 명이 시험 본다. 근데 필기시험 다 잘 보고 실기시험 다 잘해. 그러면 3만 명 자격증을 다 줘요. 국가 자격증을.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합격률이나 퍼센트를 정부에서는 그 관계된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구술 시험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하셔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생활체육론입니다. 자, 이 강의는 누가 듣느냐? 생활, 전문, 뭐 유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술 시험을 볼 때는 보통 세 문제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작년에 시험을 본 제자에게도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세 문제 질문을 해서 세 문제를 깔끔하게 답을 해서 합격을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 문제라고 봤을 때 두 문제 이상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배드민턴이에요. 예시는. 자, 우리가 생활 스포츠사는 57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뭐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뭐 여러 가지 막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각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 규정 40점입니다. 그리고 지도 방법 40점. 그리고 태도가 20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규정과 태도는 지도 방법은 40점 각각, 그래서 총 80점이에요. 이 80점은 각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규정, 자, 보디빌딩 규정, 테니스의 규정, 수영의 규정 각각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 방법도 역시 뭐 테니스 따로, 수영 따로, 보디빌딩 따로 각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태도 20점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을 했어요. 심사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표현, 어떤 목소리가 막 기가 죽어 들어있는지 당당한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세, 뭐 삐딱한 자세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공손한 자세, 그리고 자신감 있는 당당한 자세,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념, 복장, 용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지도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확실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품성, 자신감, 그리고 표현력 등을 바로 태도 점수 20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해요. 보디빌딩 시험 보는데 몸이 막 보디빌더처럼 좋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또 제가 수영 출신이라고 가끔 이제 강의에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저도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과거에 뭐 중학교 때까지 수영 선수 했었는데
지금 좀 살이 붙어서 통통해요. 자, 그런데 여기 태도 점수에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몸이 좀 통통한데 보디빌딩 수영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몸은 되게 좋아. 날렵하게 생겼어. 막 수영하는데 막 식스팩도 있어. 근데 떨어진 친구들 봤어요.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자, 수영은 정확하게 어떤 기록도 보고 영법, 즉 자세를 보기 때문에 이 몸매보다는 아무래도 자세를 더 정확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은 자세와 좋은 영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몸매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평소 내가 꾸준히 운동해왔다 라는 것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이 가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예시는 배드민턴입니다. 각 종목별로 80점은 각각의 종목이 다루는 규정과 지도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 점수 20점은 모든 운동 종목이 공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합의 100에서 몇 점? 즉 70점 이상 맞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구술에서 합격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은 잘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공통으로 알아야 될 생활체육론에서 생활체육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활체육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지가 나오면 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다 그 종목의 규정이나 지도 방법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공통해서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스포츠유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생활체육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알고 가시면 선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모두가 여가를 즐기며 그죠?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뭐 가정체육, 사회체육, 직장체육, 체육 동호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복지로서 스포츠를 활용한다. 즉 생활 스포츠가 생활체육이 더 확대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자, 생활체육 필요성에 대해서 자, 심사위원이 질문했어요. 생활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쭈삣쭈삣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여기 있는 여가시설 보다 더 가치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당당하게 딱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짧죠.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방하게 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 증진과 체력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성을 발달시켜서 긍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적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가? 생활체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생활체육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생리적 기능, 세 번째는 정서적 기능, 네 번째는 심리적 기능.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습니다. 자, 사회적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게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로서 화합하며 살아가게 하는 기능을 바로 사회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리적 기능인데요. 운동 부족이나 체력이 약해서 일어나기 쉬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포츠를 왜 장려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 세 번째, 정서적 기능인데요. 신체 활동은 다양한 정서적 안정을 주죠. 운동을 하면 막 더 산만해지는 게 아니고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소속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데 기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심리적 기능. 그래서
부정적인 심리 상태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생활체육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자, 그럼 첫 번째, 가정체육. 자, 말 그대로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바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체육. 그래서 기업이나 근로 현장에서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체육을 이야기합니다. 쉽죠? 자, 세 번째, 지역사회 체육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복지 증진, 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업체육. 영리적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다섯 번째 질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생활체육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생활체육은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깔끔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시설은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공공,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 체육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체육시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초중고 학교 안에 있는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체육 교육을 위한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직장에 있는 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생활 및 복지를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민간체육.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목적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체육시설을 바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비영리 체육시설도 있고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 질문. 자, 생활체육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능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설을 대여하는 서비스. 말 그대로 시설을 대여하는 거야. 그래서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용기구를 개인 및 단체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조직 결성 서비스. 그래서 사람들이 동호회나 어떤 조직들을 결성하는데 체육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동호회를 만들어줘야 혼자 운동하면 지루하고 동기부여가 자꾸 떨어져. 그래서 조직 결성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자 서비스. 그래서 적절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적절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스포츠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지도자가 체육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다섯 번째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상담 서비스는 전문 상담원 및 전문 체육의 전문 도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내 서비스예요. 다양한 생활체육을 안내하고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으로 넘어왔어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질문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협의의 개념과 광의 개념. 자, 협의의 개념은 말 그대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특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방법과 절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의 개념은 보다 광의. 그래서 체육의 생활화를 실현하는 데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장황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더 오버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스텝이 꼬여요. 말이 막 꼬여 보여.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대답은 간단 명료하게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홉 번째예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야? 어떤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이야? 그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욕구를 조사해요.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그럴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이 욕구를 많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설정,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더 보완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해서 잘 만들어 갈지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 되겠죠. 자, 10번이에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쭉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원리는 한 번 더 보시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뭐 달달달 외운다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막상 외우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막상 들어가서.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이제 필기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기하고 구술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쭉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계속 쭉 읽으시면 편안하게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걸 달달달 외워야지라는 것보다. 그래서 평등성, 창조성, 욕구 반영성, 다양성, 전문성, 평가성, 보완성, 편의성, 그리고 전달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이에요.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는 참가자의 안내자, 그리고 지시자, 그리고 영향력 행사자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안내자는 참여자들에게 효율적인 접근, 그래서 체육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활동 결과를 갖도록 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시자입니다. 왜 지시자야? 자, 참여자들을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참여자들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왜? 컨트롤이 안 되면 뭐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하는 역할, 조절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 행사자. 그래서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대요. 자, 이거는 나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좋은 영향력,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질에 대해 설명하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사 전달 능력. 그래서 지도자의 의사 전달 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겠죠. 막 말을 막 더듬어. 더더더더더더. 그러면 안 되겠죠. 지도자인데 깔끔하게, 명료하게 딱 줄 수 있어야죠. 자, 두 번째, 투철한 사명감. 그래서 직업적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참여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발하고 강인한 체력, 성격. 그래서 체육 활동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요소가 바로 강인한 체력, 그리고 성격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 품성. 그죠? 요즘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으로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칭찬의 미덕.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이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조금 못하지만 동기부여를 위해서 잘하시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칭찬을 자꾸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정성. 참여자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이에요.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능.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 및 집단의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과 절차를 개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참여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식 및 응집력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이에요. 생활체육 지도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목표는 이래요.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한다. 그리고 운동 기술을 함양한다. 그리고 건전한 품성을 기른다. 삶의 긍정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사회적 관계를 함양한다. 사회적 안정을 추구한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4가지만 기억나는 거야. 6가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가지만이라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심사위원에게. 그래서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구나. 이런 준비된 지도자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체육론에 대해서 1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게 지금 한 5년 정도 생활체육론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을 제가 추려봤어요. 사실은 생활체육론 어때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 중에서 뭐 생활체육의 필요성,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의 기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설사 내가 이거를 만약에 심사위원이 물어봤어. 나 이거 깜빡 잊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어필하고 그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아주 조금 한 2계단, 1계단 반만 잘 맞추셔가지고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